안녕하십니까. 국회 개조 TV 유권자논단입니다. 오늘은 30회 방송을 마친 소감, 간략한 요약,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첫 방송을 시작한 후 어느새 7개월이 흘렀고 30회 방송했습니다. 첫 회 조회수가 74회였는데 그 후 한 번도 이 수치를 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의 눈과 귀를 붙잡지 못한 것이죠. 6월 11일에는 중복방송도 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소고름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이 시청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미한 조회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방송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계적이고 불가역적인 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혁명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서 비롯되었고 경제와 사회에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예외일 수 없으며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대중을 향한 목소리는 독점적이고 중앙 집권적이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아무나 아무 때나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나 막대한 돈 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민 분권 체제로 바뀐 겁니다. 셋 중 하나도 갖지 못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혁명의 한 모습입니다. 바로 과학과 기술의 발달, 특히 컴퓨터의 덕택입니다. 이 과학과 기술이 이끄는 혁명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준 것은 한편의 광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라도 앞바다에서 쪽배를 타고 짜장면 시키신 분을 소리 높여 부르는 이창명의 그 광고 말입니다. 벌써 2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저는 1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은 다른 학문까지 폭발적으로 발달시켰습니다. 유전공학은 맞춤형 아기를 출생시킬 수 있게 되었고 3D 프린팅 기술은 인간의 장기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이랍니다. 생물학이 발달함에 따라 뇌를 포함한 인체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 우리가 과연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명제가 철학에 던져졌죠. 인간 이후의 인간을 논의하는 철학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자신과 사회 전 분야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독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변화하지 않는 분야가 정치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180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정치와 경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중혁명에 휩싸였습니다. 당시에는 정치혁명이 조금 앞서고 산업혁명이 이어졌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중혁명의 시대죠. 왜냐고요? AI와 로봇의 혁신적인 발달은 인간의 노동력을 빠르게 대체할 것입니다. 1차적 결과는 실업이죠. 우선은 실업자들이 증가해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임계점을 지나면 폭력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지나면 자본과 노동의 기능과 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인류의 복지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대의 민주제가 자본과 노동을 각기 지지 세력으로 하는 양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자본과 노동의 기능과 관계가 평화롭게 변화하도록 길을 만들고 터주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5대국에서 전통 양당이 무너져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법치를 악용해 법을 사고팔며 삼권 분립 원칙을 무너뜨려 부패를 합법화함으로써 대의 민주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를 제도 부패라고 합니다. 과욕과 불법으로 금융회사를 망하게 한 CEO들이 벌금이 아니라 거꾸로 국민의 세금으로 과도한 퇴직금을 받는 것, 또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엄청난 보조금이나 세제상 이익을 얻는 것은 모두 입법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막대한 정치 헌금을 합니다. 이것이 법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미국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위 정부가 또 다른 예입니다. 이익단체는 지지를 매개로 입법부와 결탁하고 입법부는 행정부 소관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행정부는 이를 빌미로 입법부로부터 조직 확대나 예산 증액과 같은 혜택을 얻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소수가 다수의 비용으로 혜택을 얻는 또 다른 합법적 부패입니다. 이 역시 세계적 현상입니다. 대의 민주제의 가장 큰 문제, 부패입니다. 부패가 합법화한 것입니다. 대의 민주제의 핵심 제도인 선거도 한몫합니다. 선거 비용을 명분으로 정치 헌금을 받아 뇌물을 합법화하고 이것을 법을 사는 통로로 악용하는 것이죠. 제도로서 대의 민주제는 이미 오래전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정치혁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역시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권자들에게 혁명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 민주제 외에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들이 법치를 악용해 부패하지 못하도록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권력을 과점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리인을 부리고 싶다면 그 값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의 책무를 다하는 부담을 스스로 걸머져야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 값을 하자는 혁명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우리의 혁명을 과거의 혁명과는 다르게 할 것입니다. 거리에 모여 부르짖고 몰래 팸플릿을 돌리는 그런 혁명이 아닙니다. 거리에 모이지 않아도 우리 세력을 입증할 수 있고 소리 높여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 주장이 들리게 할 수 있으며 인쇄물을 돌리지 않아도 우리 요구를 읽게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평화로운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투사들이 선전과 선동으로 대중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외투깃을 세우고 좌우를 살피며 비밀리에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24시간 공개된 가상 공간에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없는 투명하고 공개된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 후 새로운 권력자를 만들지 않는, 아니 원천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혁명입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통치에 참여하는 혁명입니다. 바꿔 말하면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시민 분권적 영향력으로 견제하는 협치혁명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이를 통해 협치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표출되는 여론이 얼마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지는 우리가 매일 시시각각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각자가 관심이 있는 이슈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때 형성되는 동조자 수만큼 영향력을 갖습니다. 바꿔 말하면 같은 견해를 가진 유권자들이 서로 영향력과 권능을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혁명을 시민 권능화에 의한 협치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치혁명은 폭력이 아니라 공유지식을 활용하는 혁명입니다. 공유지식은 전문가로 구성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객관적 지식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안에 대해 정당, 파벌, 이념을 떠나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는데 여기서 형성된 객관적 지식을 우리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근거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지식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참여할 현안이나 대안 선택 모두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혁명은 공유지식 대의민주제 혁명이라 할 수 있고 비례대표제는 공유지식 대의민주제의 핵심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천성산 도롱뇽, 4대강 복, 원자력 발전 등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였고 현안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 유권자들은 공유지식에 근거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진 현안과 그 대안에 대해 같은 선택을 하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빌 임파워링이고 거버넌스입니다. 시빌 임파워링 혁명을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상 공간에서 유권자들을 식별해 1인 1표를 담보하려면 블록체인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우리 정치활동이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자문해줄 변호사도 필요합니다. 자원봉사할 이 분야 전문가를 모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분야 전문가를 고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원도 없지만 혁명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주인을 고용하거나 고용될 수는 없으니까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역시 대리인이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할 가능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외이기를 기대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특권을 배제하며 연임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가 직업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직업이 되지 않아야 봉사가 됩니다. 정치의 봉사화도 우리 혁명의 목표입니다. 이런 정치제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목표도 고종불변은 아닙니다. 신기술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목표를 수정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쉬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힘은 역시 참여자의 수일 것입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평은 참여 동기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현안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논평은 이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평을 통해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널리 규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논평을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준과 근거 삼아
현안을 분석하고 가능하면 대안도 제시할 논평은 혁명 동지를 모으기 위한 장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출정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